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침이 다소 완화된 카페 등의 일부 시설은 한숨 돌렸지만 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카페.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으로 매장 안에서 커피 마시는 게 금지돼 매출이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샐러드나 스프 등 음식물은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어서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지만 매장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마지막 고통을 참습니다. 테이크아웃 손님이나 그런 손님들이 있긴 했는데 훨씬 정말 적은 손님들이 오셨었거든요.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또 한 번의 거리두기 연장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도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저녁 장사를 또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타격이 심하니까 그래도 시간이라도 조금 늘려줬으면 좀 그런 바람이 있죠. 저녁 시간. 유흥업소 업주들은 2주간 영업금지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과태료 등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시청 로비에서 항의 천막 농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 유지 시설 기간을 2주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영업주 분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한편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4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광주 1,426번째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로운 감염 연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도 영광 친척집을 찾은 경기도 거주자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6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암 사찰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확진자가 다녀간 뒤 영암 관음사를 중심으로 스님과 영암군 주민 등 21명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인근 지역인 강진 흥덕사에서도 스님을 포함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주지 스님은 지난달 31일 영암 관음사의 불교의식에 참석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수 시민들에게도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주목됩니다. 여수시는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내일 권오봉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은 끝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80살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한 조현수 할아버지인데요. 올해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영자신문으로 하루를 여는 올해 80살의 조현수 할아버지. 지금이야 80의 나이에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학창시절 할아버지는 건강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35년 동안의 군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전역 이후에는 18년이나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학구열이 불타올라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차 요금 같은 것도 제가 뽑아주고 배 티켓, 비행기 티켓 같은 것도 다 뽑아주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그게 내가 좀 더 배우면 이런 걸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20여 년 전 받은 암 수술 때문에 건강을 걱정한 가족들이 말려보기도 했지만 배움을 향한 할아버지의 갈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이 항상 걱정스럽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왕따 아닌 왕따가 당할까 싶어. 할아버지 역시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쉽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지난해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가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60여 년 만에 받아든 할아버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대학 입시에 도전해 지난 연말 4년제 대학의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어디 가서 제가 가서 근무를 한다는 이거보다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손주 또래의 학생들과 캠퍼스에서 복지를 전공할 꿈에 부풀어 있는 조연수 할아버지. 배움에는 끝이 없고 장애도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군청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2019년 화순군청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관급공사 청탁을 시도했고 실제 계약이 체결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다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숨진 신생아 가족이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책임을 60% 인정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16년 폐렴 청색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조선대 응급실로 이송됐고 폐쇄형 기관 흡입을 시도하던 중 말초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돼 사망했습니다. 음주 충돌 사고를 낸 LPG 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에서 출항 지휘를 하다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LPG 운반선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출항 지휘를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에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선착장에서 길이 1.6m, 무게 50kg의 상괭이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괭이 사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고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녹색 전환도시 조성 등 3대 전략과 62개 세부 사업에 12 3,470억 원 민간 자본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전기차 구매 등이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용역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이 정비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휴일에 늘어나 관 주도의 정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 용역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